안녕하세요. 언더캐 작가 F7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XR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아이폰 XS, XS Max 그리고 저렴한 애플은 저렴한 폰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여하튼 가격이 좀 더 낮은 XR로 세 종류가 이번에 나온 거죠. 먼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폰 XS나 XS Max와 크게 차이가 없는 노치가 달려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리고 뒤쪽이 제일 중요하죠. XR은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사실 기대만큼 색깔이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저는 노란색이랑 흰색 정도만 마음에 들고 생각보다 파란색이 안 이뻐가지고 여하튼 그리고 이 친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니고 알루미늄 소재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요. 이게 크게 신경 쓸 정도로 두껍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두께에 크게 민감하진 않아가지고 그것보다는 무게가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194g이거든요. 아이폰 XS Max 같이 엄청나게 무거운 건 아닌데 이것도 잡고 있으면은 두께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꽤 묵직하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XS나 XS Max와는 다르게 방수가 IP68이 아니고 IP67이라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근데 사실 두 기종 간의 제일 논란이랄까 그런 게 됐던 거는 베젤의 두께죠. 보시면 상하 좌우 모두 공평하게 약간씩 더 두꺼운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쓰면서 크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으면은 특히 밑에 베젤이 두껍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828-1791이라서 2018년 기준에서는 꽤 낮은 편이에요. 아이폰 8과 동일한 픽셀 밀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험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근데 베젤과 마찬가지로 옆에 두고 비교하면은 분명히 차이가 눈에 보여요. 분명히 LCD이기 때문에 불을 꺼놓고 자기 전에 영상 같은 걸 볼 때는 검은색이 완전한 블랙이 아니어서 눈에 보이기는 해요. 거기다 HDR 지원도 안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그럼 디스플레이가 나쁘네 라고 단정하기에는 화면 자체는 너무 좋아요. 색 재현력도 좋고 화면 밝기도 626 한들락까지 올라가고 균일도도 준수한 편이고 애플이 LCD에 이걸 정말 잘해요. 거기다가 다른 기종과 마찬가지로 쿨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껐을 때는 굉장히 정확한 색을 내다가 이걸 켜주면은 주변 색 온도에 맞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서 눈에 편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다 좋은데 아이폰 아니랄까봐 그냥 쓰면 흠집이 잘 나요. 그럴 때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K안 강화 유리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프로와 3D가 있는데 프로는 조금 더 두꺼워요. 그리고 3D는 조금 더 얇고 3D니까 여기 테두리까지 3D로 보호를 해줍니다. 혹시나 저렇게 잘 못 붙이는데 어떡하지? 제가 좀 잘 붙이긴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프레임 들이니까 그냥 놓고 얹어놓고 필름 놓고 샥 하면은 착 붙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끝이고요. 마저 얘기 들으시죠. 성능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애플 A12 바이오닉이 들어가 있죠. 특히 뉴럴 엔진 성능이 좋아져서 이렇게 페이스 언락하는 것도 더 빨라졌어요. 칩셋 자체도 워낙 강력하죠. 리뷰 촬영 시점에서 스마트폰 칩셋 중에 가장 성능이 좋아요. 아이폰 XS 계열과는 다르게 램이 4기가 대신 3기가가 들어갔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지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용량의 최대 티어가 512기가가 아니라 256기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전반적인 작동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빨라요. 앱 키고 넘기고 이런 것들 굳이 이제는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죠. 사실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3D 게임에서 체감이 특히 더해요. 포트나이트처럼 아이폰 XS, XS Max, XR에서만 60프레임이 돌아가는 게임들. 그리고 이번에는 듀얼심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심을 지원하는 통신사와 함께 쓰면 듀얼심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전화를 걸 때 어떤 번호로 걸지, 데이터는 어떤 심카드로 쓸지 다 결정할 수 있죠. 참고로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는 나노심과 나노심 두 개가 들어가는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인데 iOS 12가 들어가 있죠. 다들 쓰고 계시겠지만 평이 상당히 괜찮은 버전이에요. 그동안 게 버그가 워낙 많고 최적화도 별로여가지고 하여튼 이건 최적화도 좋고 새로 추가된 기능들도 몇몇 개 있죠. 특히 스크린타임, 요즘 디지털 웰빙이 유행이잖아요. 이제 디지털 기기를 좀 덜 쓰자, 화면에 덜 빠져있자 이런 거죠. 그래서 평균 시간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썼는지 좀 줄여야 되는지, 혹은 아동이 쓰는 폰이면 어느 정도 시간과 컨텐츠를 제한한다,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앨범도 더 똑똑해져서 사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연락처에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요 사진들 공유할까요? 라고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동일한 iOS 12를 쓰다 보니까 불만인 점은 얘가 3D 터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꾹 눌러야 되는 거 있죠. 그게 길게 누르는 걸로 대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길게 누르는 액션이랑 중첩되는 것들 있죠. 여기서 꾹 누르면은 메뉴가 떴지만 이걸 길게 누르면은 요 이동이나 삭제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이동 같은 일부 기능들은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서 대체가 가능하지만 웹페이지에서 꾹 눌러서 링크를 미리 본다든지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길게 눌러서 되는 것도 꾹 누르는 것보다 반응이 좀 느리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단점은 있어요. 이거는 막상 있다 없어지니까 상당히 아쉬워요. 다음으로는 카메라죠. 뒤쪽에 12메가픽셀 싱글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어요. 싱글이기는 한데 사진 자체는 제법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에 센서가 커졌죠. 센서와 픽셀 크기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대부분 상황에서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사실 뭐라고 콕 집어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이폰은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기본 성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도 좋고 노출 제어도 좋고요. 특히 그동안 썩 만족스럽지 않았던 저조도도 이번에는 더 나아졌어요. 요즘 다들 AI 얘기하는 것처럼 요거에도 스마트 HDR이 들어가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역광 같은 데서 합성하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요즘은 하드웨어 성능보다 구글 픽셀처럼 소프트웨어 처리로 이걸 밀어붙이는 게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이폰 XR의 카메라도 상당히 결과물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폰 XS나 XS Max와는 다르게 얘는 카메라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하나, 망원 렌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말 그대로 망원 사진을 못 찍죠. 2배 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줌을 하고 싶으면 디지털 5배 줌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이니까 당연히 품질의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물 사진 모드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원되긴 해요. 그리고 대부분 상황에서 꽤 괜찮은 품질을 뽑아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4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한테만 돼요. 진짜 인물한테만 돼요. 그 말인즉슨 다른 기종들과는 다르게 음식 사진에 쓸 수도 없고 뭐 건물 같은 사진에 쓸 수도 없고 동물에 쓸 수도 없고 오직 인간만 이 기능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아쉬운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광각 렌즈를 그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으려면 상당히 가깝게 가야 돼요. 정말 가깝게 가야 돼요. 말랑할 때까지 가깝게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자연 조명, 스튜디오 조명, 윤곽 조명까지는 지원되지만 무대 조명 그리고 무대 조명 모노 2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이폰 XS 시리즈만큼 효과가 강력하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마 소프트웨어로 땄기 때문에 모서리에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세게 넣으면 눈에 띄니까 일부러 제한을 좀 걸지 않았나 싶어요. 대신 주변 광량이 떨어질 때 노이즈 상황은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다행히도 전면 셀카는 다른 기종과 똑같이 모든 효과가 다 들어가고 후면 4K 60프레임, 전면 FHD 60프레임 그리고 스테레오 녹화 모두 지원하죠. 다음으로 음향에 대해 잠깐 얘기하면은 뭐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3.5mm 이어폰 잭이 없어요. 그래서 무선을 사용하시든지 라이트닝 포트를 통해서 변환잭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변환잭은 별매입니다. 근데 또 교묘하게도 스테레오 스피커 출력은 정말 좋아요. 출력도 좋고 디테일도 좋고 심지어 이 정도 크기에서는 거의 없는데 베이스도 제법 잡아줘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정말로 만족한 거는 배터리였어요. 놀라지 마세요. 8시간 반에서 9시간 반 정도 화면 켜짐 시간이 나옵니다. 물론 저는 항상 LTE를 쓰고 웹브라우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수치는 아이폰 XS나 XS Max보다도 더 잘 나온 건데 아마도 해상도가 낮고 제가 흰색 화면이 주로 있는 웹브라우징을 많이 쓰니까 거기서 OLED의 전력 소모가 좀 더 많아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추정입니다. 근데 또 다 좋으면 버릇 나빠질까봐 애플이 충전에선 사람을 짜증나게 하죠. 5W 충전기를 넣어줬습니다. 뭐 이제 놀랍지도 않죠. 5W 충전기를 넣어줘가지고 완충을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2시간 50분 정도가 걸려요. 뭐 돈을 더 쓰시면 USB-C를 통한 고속 충전도 지원하는데 이거는 1시간가량 빨라진 1시간 4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고속 무선 충전은 7.5W로 지원하는데 얘도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뭐 고속자가 좀 민망한 수준이에요. 이쯤 말씀드렸으니까 아이폰 XR에 대한 결론을 내볼까요? 아이폰 XR은 굉장히 오묘한 물건이에요. 크기로는 아이폰 XS와 XS Max 사이에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아이폰 8 플러스보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가격상 아이폰 XS와 비교를 많이 하실 테니까 사실 아이폰 XS에 비해서 부족한 몇몇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낮다든지 베젤이 더 두껍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뭐 눈에 띄기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의외로 3D 터치가 없고 듀얼 카메라가 없다는 거, 그래서 줌도 안 되고 인물 모드에도 제약이 걸린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거슬렸어요. 아이폰 XR을 꽤 써보니까 좋은 폰이에요. 색 재현력도 좋고 카메라 성능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깔끔하고요. 배터리는 역대 아이폰 최강급으로 오래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아이폰 중에 하나를 사야 되면은 XR을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합리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합리적이라는 건 애플 기준이고요. 저는 휴대폰에 140 얼마를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99만 9천 원도 사실 이 성능에는 사용하는데 비록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황당한 가격 책정이죠. 2018년 시점에서 보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조금만 더 했으면 다들 이거 살 것 같으니까 묘하게 간 보면서 뺀 것 같다는 느낌이 마구 듭니다. 전 3D터치에 듀얼 카메라만 들어가 있었어도 해상도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8 플러스랑 PPI가 동일하니까. 이거 간 보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는 불쾌해서 노란색이 굉장히 예쁘고 마음에 듦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도 잊지 마세요. 끝.